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5천만 원으로 10년 안에 50억 버는 법. 궁금점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중 0.75% 금리 인상, 단 파월 속도 조절 시사, 지금 만장일치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13일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년 최고치 경신하면서 1년 전보다 9.1% 상승했죠.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은 0.75%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 연준 물가 잡기 연속 자이언트 스텝 2년 반 만에 한국, 미국 금리 역전. 처음으로 이제 2년 반 만에 금리가 역전됐죠. 미 연준 기준금리 0.75% 인상. 한국은행 8회 빅스텝 밤나. 빅스텝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래 뒤에 표를 보면 지금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입니다. 빨간 게 미국, 그리고 이 보라색이 한국인데 한국 금리가 이렇게 좀 계속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번 7월 달에 한국은 지금 0.25%, 미국은 2.5%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18년도에 잠깐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2008년도에 잠깐 높은 적이 있었죠. 그 외에는 다 한국 금리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게 되면 미국이 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되죠. 그럼 이번에 미국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본이 미국으로 좀 유출이 될까요? 네, 한번 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랑 미국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적인 개념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으며 금리가 인상될 때에 보통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지 자본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경우에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투자 개념을 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인상되고 한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값은 하락되고 예금 금리랑 대출 금리는 이렇게 인상되는 방향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금리 외에 공급, 정책, 대출 등 모든 것이 결합된 종합집합세로서 금리 인상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기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규모가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1 나누기 M2 이 협의의 통화량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될 때 한국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될 것인가? 미국의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요. 예스일까, 노일까? 과거 세 차례 미국 금리가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1996년 IMF 때, 그리고 2007, 2008년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때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높았지만 실제 돈이 유출된 것보다 한국 달러가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달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았습니다. 한국 달러가 나간 것보다 좀 들어온 게 더 많았죠. 그랬던 것은 과거 1998년부터 2002년은 한국이 고성장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IMF 때였고 약 11%, 9%의 고성장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3%대 뭐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산업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아도 돈이 유출이 되지 않았죠. 이때도 우리가 5%, 6%대의 높은 성장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유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때도 저희가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높았고 게다가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트렌드에서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그럴 것인가?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기업이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적절한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한국의 신용도가 최고 수준이다. 이걸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높지만 자본 유출, 달러가 유출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1980년대부터 2021년까지 보면 검은 것,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항상 높았습니다. 항상 높았죠. 이때 IMF 때만 빼고요. 이건 IMF 때는 우리나라 큰 이벤트였으니까 이때만 빼고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때 금리 역전, 정확히 하면 이때죠. 이때 금리 역전, 이때 금리 역전, 그리고 이때 금리 역전이 돼도 우리나라가 이 검은색, 미국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은 IMF가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 한국을 2.3%로 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2.3%입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같고 금리가 미국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더 안전한 시장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경제 성장률도 높으면서 금리도 높으면 미국으로 돈 빠져나가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첫 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14년 만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총재가 말한 것처럼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론만 믿고서 그냥 저희가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높겠죠. 그럼 더 안전한 시장이죠. 게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으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더 위험해지고 부동산 시장도 더 위험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언론 그리고 정부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은 서울이 29.6입니다. 서울이 보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4월 첫째 주부터 62부터 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9.6까지 빠졌습니다. 서울이 이 주황색인데 주황색 계속 빠지고 있죠. 전국, 강북, 강남 모두 지금 다 27, 29, 경북은 27, 강남도 29, 광역시 18, 대구 11, 인천 20, 세종 8, 수도권 23입니다. 저희 이제 이때 2012년, 2013년도 그때 이제 매수 우위 지수 심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이제 거래가 되면 완벽한 이제 하락입니다.
무주택자인 분들 기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간별로 좀 더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면 네, 서울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서울 29.6입니다. 한 20까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울산, 광주, 인천, 부산, 대전, 대구 할 것 없이 다 10에서부터 24입니다. 2012년, 13년도 그때의 매수 우위 지수 심리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이제 KB 지수인데 한국 부동산 데이터는 벌써 마이너스로 돌아갔고 이 KB는 호가 위주인데 호가 위주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보면은 매매가 7월 11일 0%에서 지금 7월 25일 마이너스 0.03%로 떨어졌죠. 전세도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떨어졌고 경기도 보면 매매가 7월 11일 날 마이너스 0.06에서 지금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05 아주 하락입니다. 전세도 마이너스 0.0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노란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체별로 마이너스 0.05까지 왔고 전국 마이너스 0.05 보라색 계속 떨어지고 있죠. 5개 광역시 0.09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울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3 광진이랑 성동구 쪽만 마이너스 0.04로 좀 높고 나머지 지역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강서 마이너스 0.13, 노원 마이너스 0.12, 양천 마이너스 0.1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는 마이너스 0.05, 인천은 마이너스 0.06 이천 평택 정도만 플러스 0.06에 0.03이고 나머지 구 보면 안양 만안 마이너스 0.15 화성 마이너스 0.2 오산 마이너스 0.1 위왕 마이너스 0.3 서울 위성도시들 뭐 하락률이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3억 4억씩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매수를 하시면 위험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4% 하락했죠. 전국 마이너스 0.04, 수도 마이너스 0.04, 5개 광역시 마이너스 0.07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2%죠. 제가 올해 제 방송을 보면은 올 1, 2월 달에 이미 7, 8월 달에 전세 대란 없다고 예측을 했고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뭐 아기 아기땡님, 아기땡님, 뭐 얼음공땡님, 예? 얼음땡장님, 뭐 이런 분들 있죠. 다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8월 달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뇌피셜이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다 업자입니다, 업자.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을 띄워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절대 그런 거에 믿지 말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부동산 안정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마저도 지금 전세도 마이너스 0.02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동작, 서대문, 강서, 은평 경기도도 마이너스 0.05에 인천도 마이너스 0.1 광명, 양주, 의정부, 파주,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다 마이너스 0.1 이상 하락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돼 있죠. 매매 가격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을 보면 상승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득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 강릉이랑 충주, 강릉이랑 충북 위주입니다. 그렇고 하락은 대전, 대구, 세종, 의왕, 안양, 만안구, 화성, 서울 위성 도시들 핵심 도시들이죠. 소득 대비 너무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 지역 보면은 강릉, 동두천,
하락적 보면 대구 달서, 세종, 대전 유성, 양주, 동작, 핵심지역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투자할 좋을 기회가 온 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보면 잠실 렐스 같은 경우도 매가가 한 10억에 전세가가 한 8억 정도 해서 갭이 2억밖에 안 됐습니다. 2억만 투자했으면 불과 5, 6년 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매가가 27, 8억까지 갔죠. 그래서 갭이 16억인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 갭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는 2025, 6, 7, 8 이때 매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투자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약 1, 2억의 갭으로 10억의 차익을 1000%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잠시를 쓰고요. 그리고 레미안 슈로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34평 매가가 8억 정도였고 전세가 약 6억 8천 7억이었으니까 갭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 최고 18억까지 갔었고 그죠? 18억 3천까지 갔었고 지금은 13억 1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3억 1천까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 갭 10억이었던 게 지금 많이 줄었죠. 지금 한 6억 정도로 13억 13억 빼기 지금 한 8억 9억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갭이 한 4억 정도 5억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내 예산이 되는 한도에 아무리 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6%, 7%가 돼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그 시점이 오면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역 서밋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갭이 약 1.5억이었는데 작년에 갭이 8억으로 한 5배 정도 늘어났죠. 하지만 다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이랑 서초, 강남도 무너졌고 서초만 빼고는 다 이런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광교도 똑같은 지금 트렌드입니다. 2016년도에 갭이 작았고 작년도에 갭이 더 컸는데 지금 다시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탄역 15문화 포스트빌도 2015년도에 갭이 약 한 2억 정도, 3억 정도였고 작년에 무려 갭이 8억, 8억 9억 정도였고 지금 다시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을 보면 40% 정도 14억이었으면 40%면은 한 5에서 6억 정도 9억 정도에 거래하면 좋지 않겠나 10억, 11억이고 지난주에 10억 2천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는데 10억 2천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14억 4천까지 거래됐던 게 10억 2천이면 4억 2천이 빠졌죠. 이렇게 다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다 많을 겁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태종, 태종도 그렇고요. 칸뜰마을 2단지, 그리고 대구, 힐스테이트 황금동, 다 비슷한 경향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전세는 유지되고. 그때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그래서 평소에 근로소득을 높이고 신용을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게 신용도를 높여놓고 연봉을 높여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유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무일푼에서 실제 100억, 약 30억 정도의 자산을 일군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향후 10년 동안 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진까지 다 인증하면서 공유하고 매일매일 매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시기를 보면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계약금 3천만 원만 갖고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때는 정말 아파트 하면은 아파트는 끝났다는 시기입니다. 아파트는 끝났다는 시기인데
제가 이때 이렇게 유동성이 통화량 M1 나누기 M2 이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를 이때 꼭지때 매도를 합니다. 꼭지때. 그래서 3억을 받는 걸 이렇게 14억에 매도를 했고 11억 정도의 차익을 남겼고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도 이렇게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 보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라는 걸 보고 이때 추격 매수를 해서 한 6억 8천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한 13억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때 경매를 받아서 했고 이때부터 이제 통화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제가 아파트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건물만 남겨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이때 2026 이때가 2028 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제가 실제 이렇게 투자를 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3억 2천에서 14억 4천에 두 번째 아파트 7억에서 13억 2천 이건 실제 현재 거래 가격이고 이건 제가 매도를 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경매로 20억의 건물을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약 한 80억 정도 하고요. 주변이 재개발지로 선정이 되면서 평당 약 한 2,500 했던 게 평당 한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두적 성과를 달성을 했고 실투자금 7억 5천 7억 5천으로 약 한 120억 7억을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대출 및 전세 빼고 한 23억을 빼면 실제 순 자산은 약 한 8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 투자한 내용을 다 인증을 올렸습니다. 등기권리증 21년 3월 달에 청약 당첨 3월 2천에서 실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14억에 매도를 했고 작년에 매도 타이밍도 그렇죠. 앞에서 말한 분석을 통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비과세까지 받고 제가 여기에서 받았던 게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여기서 지금 매도를 했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4억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제 부동산에서 계속 좀 연락이 옵니다. 또 새로 사라고. 저는 목표를 지난주에 10.2억까지 거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한 8에서 9억 정도 사이에 다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억 정도에. 동탄역, 운한, 한화, 포스코 한 9억 정도에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아내 명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9년 8월 달에 7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지금 약 한 13.2억 제가 19년이니까 요때 매수를 했네요.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고 지금은 한 요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한 11억 한 5천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하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정도. 그리고 이것은 제가 21년 이제 낙찰을 받아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매각 허가 결정 제가 받아서 매각 허가증이죠. 그래서 21년 3월달에 등기를 쳤습니다. 등기를 쳤는데 제가 한 2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80평대의 건물인데요. 꼬마 건물 평당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아직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갈 예정입니다. 8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인데 월세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이자, 지금 대출이자 제가 한 15억 정도 받았는데 15억 정도의 대출이자를 빼도 약 한 500만 원 이상의 순수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7년에 제가 아무것도 투자를 모를 때는 SK증권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두산 에너빌러티, XT 스페노션 제가 2007년에 투자를 모를 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99%
이렇게 났죠. 그럼 제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하한가로 갔을 때에 삼성전자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순이익이 나서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한 1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나왔다. 제가 투자하는 법 앞에 방송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주식 투자 선정법, 주식 투자 종목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앞에서 분석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 8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락장에 올 것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금을 약 한 10억 정도를 모아놨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대출도 좀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도 약 15억 있던 거 앞에 건물 있던 거 있죠? 건물이 있던 것도 대출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1월인 7개월 전에 이미 실거래 주택 하나, 또 현금 흐름, 근린시설을 제외하고 다주택을 전부 정리해서 금리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런 대출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분석을 하면은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기일이 22년 1월 29일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 벌써 7월 달에 미래를 다 예측하고 이렇게 다 현금화를 시켜놓은 거죠. 앞에서 말한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하나랑 금융 시설만 빼고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이런 시장이 올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이 다시 올 거다. 그렇죠? 이런 시장이,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이 오면은 이때가 되면 모든 규제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종부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저런 자금으로 과천에 이런 아파트를 정말로 10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약 삼성전자라 카카오를 2600 지점에서 한 2% 정도, 제 금융자산의 2% 정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2300일 때 10%, 2100일 때 20%, 2900일 때 20% 이렇게 투자하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투자를 멈춥니다. 멈추고 남아있는 돈이라든지 이 오른 돈을 팔아서 부동산에 다시 순환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부동산에 다시 최하락이 돼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상하는 게 주식이 최고 주식 투자 포인트는 이때 그때 약 한 2천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차트를 따라가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때가 되겠죠. 이때가 26, 27, 28, 29 이때 그러면 이때 23, 24년도에 주식을 사서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올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매진말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작품에는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요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 요정 세이렌이 사는 섬 주위에는 배들이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센 파도나 거친 암초 때문이 아니라 뱃사공들이 세이렌의 노래에 현혹되어 모두 물에 빠져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해상을 헬라의 명장인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묘책을 마련하여 모험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 전원에게 초로 귀를 막게 한 뒤
그냥 자신만은 귀를 막지 않고 몸을 돛대에 묶은 채 고통을 이기며 그 해상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의 부하들은 요정보다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요정의 노래를 듣지 않으므로 항해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보의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처럼 우리 모두 귀를 틀어막고 항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르페우스의 부하들처럼 세일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여러분은 올바른 정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또는 거짓 유튜버들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